안녕하세요. 나무경영 아카데미 교대 캠퍼스 김윤경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세법 개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세법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무사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세무사 시험 1차만 붙으려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1차와 2차 같이 붙어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세법 개론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2차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도 안 봤는데 무슨 2차 위주로 공부한다? 이상하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단순히 1차만 붙을 것을 전략으로 했을 때의 공부 방법과 2차를 잘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 2차를 목적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당연히 1차 시험은 당연히 붙는 거고요. 2차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붙을 수가 있는 거겠죠. 저희 시험 과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무사 1차 시험에는 재정학, 세법학 개론, 그다음에 회계학 개론, 상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와 2부, 세법학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론이 베이스가 돼서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법 개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가 여러분 2차 시험의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이게 무리가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 개론을 어떻게 해야 잘 배우는 거고 어떻게 해야 잘 공부하는 것일까? 첫 번째, 세법 개론은요, 여러분 정말 잘 공부하시는 방법은 숫자로 정복하는 겁니다. 숫자로. 자, 숫자로 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강사들께서 범하는 우가 숫자로 세법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개념 위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시겠죠.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영화가 뭐예요?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영화관 가서 직접 영화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바다를 데려가서 직접 바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해서 영상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바다가 뭐예요? 물어본 사람한테 바다란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짠물이 개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이다. 어때요? 너무 엉망이죠? 엉터리죠? 틀린 거 아니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어때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다가 뭔지 영화가 뭔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세법을 반드시 숫자로 정복을 해야 합니다. 자, 세법과 관련해서는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거예요. 수식으로 먼저 기본을 틀을 세워놓은 겁니다. 수식으로 기본 틀을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들고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개념과 말을 공부를 하고서는 숫자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 개론은 숫자로 정복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세법을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익히는 겁니다. 자, 시스템을 알면은요,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알면 세법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시스템을 모르고 단순히 피상적으로 개념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세법이 너무 어려운 과목이 될 뿐만 아니라요, 1차 시험에서도 너무 힘들 것이고 2차 또한 여러분이 너무 엉망으로 접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 수업은요, 주요 과목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를 먼저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수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법인세 먼저 접근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 법인세, 소득세 순서대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숫자로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한다. 세법은 숫자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제 100%와 연습 문제 100%를 함께 풀 겁니다. 예제 100%는요, 대체로 다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로 파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그 세법을 숫자로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숫자로 구체적인 산출값을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 세무회계를 좀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100% 함께 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세금을 걷어주는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세금을 아시게 될 것이고 세법이랑 개론이라는 과목이 쉽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자, 모의고사에서는 저는 주관식으로 여러분에게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객관식 어차피 찍어서 맞추는 거나 모르는데 찍어서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그래서 주관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내가 어떤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을 주관식으로 1차긴 하지만 주관식으로 할 겁니다. 왜요? 공부는 2차 위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주관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1차 시험 객관식 너무나도 쉽게 풀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법 개론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세법 개론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무사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 절대 제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니까요. 꼭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저와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시간에 함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